삼육대학교가 올해부터 논술고사 전형을 실시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또 진행하는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안내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잘 메모해 오셨다가 끝나고 공개적인 질의응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육대학은 지원 자격을 보면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지원이 다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고시, 해외고 다 지원 가능하고요. 학생부가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적용될 수 있으면 일반 학생부가 적용이 될 거고, 해외고라든지 혹은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은 또는 학생부 반영 방법이 우리 대학에서 요하는 방법으로 적용이 못할 경우에는 비교내신 성적으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비교내신은 논술 성적을 환산해서 비교내신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학과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가지 영역에서 한 개 영역에서 3등급 이상이면 수능 최저를 패스할 수 있고요. 전형일은 일요일날, 토요일날 다른 대학이 논술 전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별도로 평일날 11월 20일날 논술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과 많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일정을 기억해 주셨다가 지원하시고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1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부터 시작해서 인문계열의 7개 학과와 자연계열의 학과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인원들은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방법은 학생부 교과가 30%고요. 논술이 70%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30%라고 하지만 이 앞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보통 우리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3등급에서 6등급 학생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1등급, 2등급은 굳이 논술을 안 보고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도 되니까 안 할 거고요. 보통 3, 4, 5등급 학생들이 많이 할 건데 저희가 30%라고 했으니까 이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등급은 98점으로 반영이 되고 4등급은 96.5점. 그러니까 1.5점에 이거는 저희가 3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곱하기 3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의 차이는 4.5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4등급과 5등급도 4.5점. 그러니까 우리가 15문항이 있고요. 한 문항의 점수가 10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한 문항을 더 맞히면 2등급의 학생부 등급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보다는 논술고사의 시험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항의 구분은 가천대학교랑 똑같이 저희가 구분했어요. 가천대학교가 논술 약순결 논술이라는 걸 먼저 시작을 했고 저희가 그 전형 방법대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수험생들도 또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학생들을 모집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고사 시간은 80분으로 똑같습니다. 전체 문항은 15문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인문계열은 국어가 9문항이고 수학이 6문항으로 저희가 배점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반대로 국어가 6문항, 수학 9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답안 형식은 노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 형식이 뭐냐면 일부 일반 논술을 보는 데는 원고지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러지 않게 되어 있고 뒤쪽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일반 백지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되게끔 저희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구분은 영문학과, 항공관광, 외국어학과, 근로교육과들은 인문계열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대학에 지원한 학과의 구분이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의 구분에 따라 시험하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문과였긴 하지만 내가 삼육대학의 간호학과를 지원한다면 수학을 9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반대로 내가 자연계열의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삼육대학의 상단심리학과를 지원하거나 유아교육과를 지원한다면 국어가 9문항이고 수학이 6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제 영역입니다. 출제 영역은 저희가 과목 수는 국어하고 수학 2가지 교과목을 시험을 보고요. 출제 범위는 국어는 합법과 작문, 독서, 문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수학원과 수학2로 구분되어 있고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 평가 기준을 보면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고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답안지 작성을 하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수학은 수학원 수학투로 되어 있고 평가 기준을 보면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계산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는 생략해도 감점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출제자가 이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이 학생이 이 개념과 원리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는 풀이 방식을 생략하게 되면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문제를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용어나 기호를 반드시 사용하셔서 답안지를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약식노트를 많이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쉽게 구분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이해도를 조금 더 쉽게 하려면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정기고사에 중간식의 문제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유형이라고 판단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연계교재는 EBS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답안지는 이런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왜 본인들의 모집 단위와 수험 번호와 생년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요 네모난 칸에다가 본인들의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답안을 쓰다 보니까 글씨가 커졌어요. 있을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살표를 해서 빈 공간에다가 연결해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이 네모난 답안 칸 안에다 모든 답을 작성을 하셔야지 돼요. 저희가 스캔을 받을 때 요 표 안에만 스캔을 하거든요. 각 문항별로. 그렇기 때문에 나 이 칸이 부족하네. 옆쪽으로 쭉 공간이 있으니까 하살표에서 쓴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을 평가자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캔할 때 검정색 펜을 쓰셔야지만 스캔이 잘 되고 있어요. 빨간색을 쓰거나 연필을 쓰시거나 파란색 볼펜을 쓰셨을 경우에는 스캔하면서 저희가 일일이 100% 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시고요. 중간에 오답이 있거나 오기를 하셨을 경우에는 수정액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하실 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만약에 하살표 한 부분이 밖으로 안 나갔으면 내가 2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혹은 3점을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답안지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대학에서 제시한 예시 문항입니다. 지문이 있고요. 지문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어떤 지문이 있고 지문에서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가로넣기라든지 학생들의 내용을 찾아서 넣는 겁니다. 이 지문에서 주제 키워드를 찾아서 답을 작성하는 답답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 니은 두 개 다 쓰면 10점 만점이 될 거고 하나만 쓰시면 각각의 부분 점수가 있어서 5점씩 아마 채점이 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의 개념과 중간 정리식으로 기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계산을 암산을 할 경우 삭제해도 돼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게 출제자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이 문제를 냈는데 이거를 나는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표현을 안 한다. 그러면 출제자는 감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의 의도,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항의 수준은 저희가 봤을 때는 수능의 3점 정도 문항의 형태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저희가 출제자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출제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판단하시고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던 게 첫 번째는 출제 과정에서 고려할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게 출제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언어와 사고력의 요소들을 타당 있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없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의 모든 문제를 출제를 하고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잘 따르고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 정도 수준의 문제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출제 가이드로 넣었고요. 또 출제 주안점으로 저희가 이런 얘기를 교수님께 드렸습니다. 학교의 교육을 통해 성취한 다양한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대학에서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는 언어 능력을 보편적인 수준에서 측정하도록 출제를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킬러 문화의 이런 문화의 접근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 혹은 EBS 교재에서 봤던 지문들의 형식을 어떻게 학생들이 적용하고 잘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이 지문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을 저희가 판단해서 채택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학 국어 문제를 아마 지금 예비 문항도 보셨을 거고 내일부터 저희 모의 논술을 시작하겠지만 이 지문, 국어 문제의 지문은 아마 대부분 다 EBS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논술 보실 때도 국어의 지문은 아마 EBS 특강과 EBS 완성에서 대부분 발췌해서 아마 문제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배분을 할 때 교수님께 3, 4, 5등급의 학생들의 변별력을 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해주고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항수, 난도별 문항수의 구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총 15문항 중에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3문제, 중에 해당되는 문제가 8문제,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4문제로 구성될 수 있다고 구성됐으면 좋겠다고 출제부에 요구를 했고요. 실제 논술이 이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체감도하고는 살짝 다를 수는 있겠지만 출제의 기준과 의도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에 해당되는 게 3문제, 중이 8문제, 하에 해당되는 문제가 4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를 일반 학과의 기준, 간호학과라든지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인기도가 많거나 지원자가 많은 학과는 좀 제외하고요. 10문항 내외에서 합격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설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모의 논술을 첫 번째, 이제 내일 하면 두 번째인데요. 1차하고 2차하고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2차로 바뀐 게 뭐냐면 단답형의 문제들이, 국어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가로넣기라든지. 첫 번째는 나름대로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찾아서 서술하는 형식의 문제가 조금 있었다면 2차, 이번에 모의되는 우리 모의 논술은 거의 단답형의 문제에 답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특이사항을 좀 참조하셔서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제가 모의 논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저희가 2시에 홈페이지에 모의 논술을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일 2시부터 7월 31일 정오 12시까지 저희가 모의 논술 진행을 할 거고요. 선착순으로 500명 학생한테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500명이 꽉 안 차면 7월 31일 12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하루나 이틀 만에 500명이 다 차면 빨리 조기에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좀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방법은 컴패스토크라는 앱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촬영해서 앱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컴패스토크라는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8월 10일 이후에 본인의 그런 컴패스 아이디를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컴패스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안내를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컴패스토크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치시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실 때 카메라로다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마이크, 사진에 대한 접근을 모두 허용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원 바로가기를 통해서 회원가입 단계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회원가입의 내용들을 이메일을 넣으시면 되고 비밀번호를 넣으시면 되고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과 이런 내용들을 다음 보시고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회원가입이 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모의논술이라고 아래 좌측 이제 그 스크롤 쭉 밑에 모의논술이라는 아마 탭이 뜰 거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삼육대학교 로고가 뜰 겁니다. 그러면 이쪽을 플러스를 누르시면요, 실제 논술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에 저희가 내일 2시에 공개할 때 우리 대학의 논술 노이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번호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등록을 정보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시기와 고3형 계열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요 칸, 아까 보여주셨던 답안지에 네모난 칸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문항씩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답안지가 다 나오게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문항 보이게 촬영을 하셔서 이 답을 다 촬영이 되시면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출을 하시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하실 경우에는 이 제출 누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출을 누르시기 전에 제대로 올라가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다 올라가시면 나의 답안 확인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각 문항별로 맞게 매칭이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문제는 1번의 문제인데 2번의 정답이 올라가 있으면 평가자는 2번의 문제를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오답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당 문항의 문제와 해당 문항의 답지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촬영하다가 앱이 다운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다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이어서 할 수 있게끔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어서 계속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제출,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매뉴얼 그대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내일 12시에 올라가기 전에 시험 문제와 답안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시간은 40분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술이라는 게 예전 적성고사도 그랬지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항을 풀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하면 실제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평가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구성이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눈에 보면 익숙한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주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시간을 풀거나 1시간 반을 풀거나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모의 논술을 보는 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수준을 평가해보고 싶으시다면 그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학의 문제의 유형에 대한 안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논술 때 진행되진 않겠죠. 하지만 삼육대학은 이런 식으로 실제 실제 논술고사를 진행할 거구나 라는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학교에 대한 안내 딱 2가지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대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과정과 복수전공과 부전공 전과제도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 중에 전과제도를 제가 안내드리려고 사실 이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과들은 전과가 가능해요. 1학년 때 들어와서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4학년 때 한 번, 총 3번의 전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라든지 이런 특정 학과를 가야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과를 지원해야 돼요. 전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경쟁률을 보니까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뭐 40대 1, 30대 1 나왔어요. 그러면 경영학과 가면 합격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로 지원하셨다가 전과하셔도 되고요. 복수 전공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전과라 이런 복수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 페이지를 열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 대학에서 이제 해외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K-모노스쿨이라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정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도 지원금을 받아서 2018년도부터 쭉 시행해왔고요.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43회 학생이 미국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수업을 듣고 미국에 가서 연수를 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나 이런 쪽에 취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다 혹은 해외에서 이런 공부를 해보고 싶다든지 이런 직장생활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선택이 잘 돼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8월 20일 날 전공체험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에 전공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QR코드 아마 밖에 나가시면 포스터가 붙어 있을 건데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보시고 신청하시면 전공체험에 참석하실 수 있고, 이 학과들은 유아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이런 과들이 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캠프를 원하시는 학생들은 나가실 때 QR코드 찍어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모의고사에 대한 안내를 마쳤고요. 삼육대학 이거 말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삼육대학 입학처에 전해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삼육대학이 논술을 처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되시는 분들께 많이 여쭈어봤어요. 처음 실시하는 논술을 하는 대학들의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여쭤봤는데 어떤 가장 큰 편차가 있느냐를 했더니 잘 보는, 그러니까 좋은 학교, 경쟁률이 높은 학과와 그러지 않은 학과의 편차가 있고, 또 성적도 보면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의 성적은 예를 들어서 15문항 중에 13개가 합격자일 컷도 있고요. 어떤 과는 6개, 7개까지 떨어지는 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전년도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한번 지원해볼까?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학생도 많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성적이 굉장히 좀 낮다고 얘기를 하세요. 일반 논술에 자리 잡은 그랬을 때보다는 처음 실시할 때는 그 학생들의 성적이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한 성적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낮게 돼 있다고 아마 제가 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천대 하고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이제 삼육대하고 가천대학 논술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하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아직 궁금하시면 질의응답 해주시면 거기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